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뒤늦게 만났고 용산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공감을 이룬 듯 했으나 문제는 시기입니다. 예산안 다시 짜와라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용산 이전 위한 496억 예비비 안건 상정이 안 됐죠. 청와대 관계자는 안보 공백 업계 예산안 다시 짜와야. 예산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다. 예산안 다시 짜야 한다. 일종의 약간 표현만 보면 반려 느낌도 좀 나고 다시 짜와. 어쨌든 안보 공백 없게 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는 시종일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당선인 측에서는 아니 이삽이라도 좀 먼저 챙겨주면 좋겠는데 이삽이라도. 지금 날짜는 얼마 똑딱똑딱 안 남았는데 이삽이도 안 챙겨준다. 취임 첫날 용산 못 가도 청와대는 안 간다. 요건 이제 약간 반발의 느낌도 좀 담겨 있죠. 못 가게 막으면 그래도 우린 청와대는 안 간다. 장지원 실장, 캠프에 군 출신 참모 100명이 넘게 있었다. 나름 안보 공백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왜 자꾸 안보 공백을 얘기하냐? 라는 반발 심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야 두 분의 의견 한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선인의 대변인으로서 전국 순회를 같이 했던 전주혜 의원님, 네. 청와대 요 관계자의 멘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산은 다시 짜와라. 예산을 한번 검토는 하셨나 봐요. 뭐 그러니까 다시 짜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예산은 한번 검토는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안보 공백을 없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이전을 하게 도와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라는 것도 뭐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총액이 얼마인지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보겠다. 지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일단은 당선인 측에서 요청하는 496억을 일단은 정말 신속하게 검토를 해서 일단 그거를 국무회의에 오히려 상정하는 게 뭐 이게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이사 비용이잖아요. 네,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원래는 3월 22일에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은 지난주인 3월 22일에 국무회의에 상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았고 네. 사실 그거를 전제로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건데 이제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상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상정이 이렇게 예비비 상정이 늦어질수록 결국은 이전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안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당선인께서는 청와대는 안 들어가겠다. 예. 그리고 청와대 그 지하에 있는 그 벙커도 사용하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좀 월요일에 그 문 대통령과의 또 회동이 있었습니다만 좀 그리고 나서 나온 그 청와대 측의 어떤 이런 의견 제시는 좀 저희로서는 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협조를 해주시는 게 그게 또한 그 새로운 정부의 첫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이사 비용 결제가 안 되면 임기 첫날 용산 집무실 이전이 현재로서는 좀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건가요? 네,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96억에는 또한 그 공간, 그러니까 이제 그 한남동의 육군 참모총장 지금 공간을 사용하겠다. 지금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간 이사비도 지금 아직 상정이 안 됐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서초동 자택에서 또 그 지금 이제 뭐 통이동으로 뭐 당분간 그렇게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시민들의 어떠한 그런 교통 정체도 굉장히 또 심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좀 일부라도 빨리 상정을 해주는 것이 이게 좀 저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전용기 의원님 왜 이렇게 결제를 안 해줍니까? 만약에 검토를 하셨다면 아무리 검토해도 이것은 답이 없는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검토를 해도 지금 용산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500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청와대도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지금 전국 장애인연대에서 지속적으로 시위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 500억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뭐 코로나 손실보상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면 박수치고 환영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 비용으로 500억을 예비비로 해달라.
나는 청와대 안 들어갈 거니까 500억 빨리 내놔라고 때를 쓰는 모양새가 되면 이건 도대체 어떤 국민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개방하고 그 국민들과의 약속 5월 10일부터는 개방하겠다 약속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서초동에서 통인도까지 출근하는데 국민들이 불편할 거 뻔히 알면서 그걸 왜 지금 청와대 탓을 하고 있고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한다 이런 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잠깐 들어갔다가 국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청와대 생활하다가 본인들이 집권 그러니까 임기가 시작되고 나면 뒤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데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면서 나는 청와대 안 들어갈 거니까 500억 예비비로 내놔라. 이런 모습들은 참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예. 네. 전주현님.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은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나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제 결국은 탈청와대가 굉장히 좀 신기하고 불편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지금 당선인은 지금 청와대를 탈 권위의 상징으로 그렇게 또 딱 인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들어가지 않겠다. 이것은 결국은 탈권위, 탈죄왕도 대통령제를 하겠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현재 그 청와대를 좀 쓰고 있는 현 정부에서는 아니 그럼 내가 죄왕적 대통령제를 했다는 거야? 내가 권위적이었다는 거야? 사실 그러한 뭐 입장에서 좀 마음이 불편하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국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마음에 들어서 도와주고 뭐 어떠한 이행을 하고 예.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반대를 하고 그럴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대선에서 얼마 차가 안 났습니다. 그래도 대선 승리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현 정부에서 인식을 하고 그 당선인의 지금 공약이 결국은 탈청와대를 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용산 집무실로 옮기겠다는 이것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현재 지금까지 발표한 것 중에서 1호로 지금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좀 대선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의미를 좀 받아들여서 좀 청와대 이전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결국은 국민 통합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게 저희는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탈청와대 권력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 빠르게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억지를 쓰면서까지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보 공백이 본인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북에서는 연일 ICBM을 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방부는 국방부의 역할을 당연히 수행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일 본인들의 책임으로 본인들이 옮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서초동에서 통인동으로 출근하는 시간이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용산으로 빨리 예비비를 승인해줘서 하자라고 주장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청와대 집무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통인동으로 출퇴근하는 것은 10분도 안 걸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청와대 관저를 사용하다가 통인동으로 만약에 출근을 한다면 시민들 불편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그때 당시에만 경호의 만전을 기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관저만 써라 청와대. 그렇죠. 청와대 관저를 쓰다가 통인동으로 출근하는 거.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그 시간에 없는 시간에는 청와대는 충분히 5월 10일부터 개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안들이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청와대 안 들어간다. 500억 내놔라라고 하면 이것을 청와대에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지 오히려 저는 궁금한 실정이다. 아니, 청와대를 안 들어가겠다는 거는 이거는 뭐 당선인의 확고한 뜻이고 0%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전 의원님 말씀대로 관저에서 통일동까지 출퇴근을 하라. 그건 결국은 청와대 들어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사 비용은 제 기억으로 24억 정도예요. 그 육군 참모총장 공간의 지금 이사 비용. 그 용산 집무실 이사 비용이 아니라 그 참모총장 그냥 그 공간의 이사 비용 24억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결국은 마음이 없는 거다.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으로
그 취임 첫날 예. 그 직무를 하는 것을 좀 그것을 좀 마음속으로는 좀 못내 예. 못마땅해 하는 거 아닌가. 자, 예, 왜냐하면 행동을 보면 항상 그 속뜻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두 분 그런 얘기 생각을 들어보니까 지울 수가 없다는 네. 거죠.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재명 기자, 문득 궁금함이 듭니다. 이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라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에 예비비를 승인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제가 어제도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 쪽은 이게 협조 쪽에 오히려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협조해주겠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거는 이전 계획의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거죠. 근데 저도 사실 어제는 면밀히 검토 쪽에 좀 방점을 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그냥 협조가 방점이면 청와대 집무실을 어디로 이전할지는 차기 정부의 몫이다 해서 끝나야 됩니다. 더 이상 뒷얘기가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 차기 정부 결정했으니까 차기 정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책임도 차기 정부가 지는 거죠. 그런데 차기 정부 몫이다 해서 더 나간 게 면밀히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면밀히 검토 쪽에 이제 방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 5월 10일 용산 이전은 굉장히 난망해졌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러면 자, 용산 이전을 한 이제 대국민 발표를 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강조했던 게 바로 결단입니다. 지도자의 결단. 근데 지금이야말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5월 10일 그날 바로 0시에 청와대를 개방하고 통이동 집무실을 쓰면서 약속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뭐 전용기 의원도 절충할 얘기하지만 절충안을 갖고 그러니까 뭐 청와대 잠깐 들어가든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든 어쨌든 집무실의 이전과 청와대 개방을 안정적으로 준비해서 실행할 것이냐. 그 이제 선택의 순간에 결단의 순간에 남아 있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이제 결단 순간이 온 건데 사실 약속에 이제 방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안정에 방점을 둘 것이냐인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정에 방점을 두는 게 오히려 굉장히 낫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죠. 5월 10일에 개방하는데 자 통이동 집무실이 어떤 혼란을 가져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거기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출퇴근 과정에서 혹은 뭐 위기관리센터 벙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과연 그런 리스크를 굳이 않으면서 갔을 때 그럼 약속을 지켰다는데 오히려 환호할 것이냐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는 어차피 2달 정도 걸린다 그러면 5월 11일 날 취임한 다음에 2달이면 한 7월 17일 재헌절 정도를 이제 기점으로 놓고 그때를 이제 용산 이전과 함께 청와대 개방을 놓고 7월 17일 재헌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헌법 정신, 헌법 가치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그날을 맞아서 이제 청와대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용산 시대를 연다. 이렇게 얼마든지 약속만 하면 인수위 때 우리가 이렇게 로드맵을 짜고 있다. 약속만 하면 한 2달의 준비 기간을 갖는 걸 가지고 국민들이 왜 약속을 안 지켰냐라고 할 국민이 사실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당선인과 윤석열 인수위 그리고 새로 이제 참여할 윤석열 정부가 조금 더 안정 쪽에 좀 방점을 두는 게 저는 오히려 집권 초기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 아닐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기자의 어떤 개인적 견해는 어쨌든 5월 10일에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에 현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이 협조 안 해줄 거다라는 예상입니다. 뭐 이건 개인 견해니까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죠.